안녕하세요. 요 삶의 한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니와 니나가 슈타인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 일기 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나가 19살 때, 그리고 슈타인이 39살 때, 슈타인은 의사였습니다. 니나가 폐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사망에 대한 어떤 견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나가 너무 개성 있고 생동감 있게 신기한 어떤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슈타인이 감동을 하게 되고 니나에게 반하게 됩니다. 니나의 어떤 독특한 매력, 살아있는 듯한 인생을 사는 듯한 천편일률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생동감 넘치게 탐구하고 실험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슈타인이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니나가 이 폐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집에 있을 때 이제 몰래 밤에도 찾아가서 잘 지내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멀리서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사랑의 시작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마침내는 니나가 또 지나가다가 물리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또 이거를 또 슈타인이 멀리 바라보다가 질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니나가 나중에 회고하면서 이제 일기를 읽다가 어떤 얘기로는 이제 그냥 단순한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었어. 근데 이제 슈타인이 이걸 보고 질투를 했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즐거움도 이제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슈타인이 이제 그 니나에게 빠진 이제 초창기 때죠. 초창기 때는 이제 더 이제 불같은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결국엔 참지 못하고 니나가 20살이 됐던 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알고 지내는 아주머니 저택으로 여행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20살이면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서 이 행동이 사실은 전혀 슈타인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슈타인은 굉장히 순정파고 함부로 어떤 여인과 뭐 술이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든가 어디 이상한 데를 데려가고 뭐 이런 남자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너무 이 니나가 매력적으로 보였고 니나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기에서도 뭐 니나를 갖고 싶다, 뭐 니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일기 안에서. 그래서 그 이제 저택까지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 이제 슈타인에게는 대단히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같은 숙소에서 이제 방을 이제 따로 잡긴 했지만 이제 슈타인이 니나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침대까지도 같이 누웠어요. 근데 니나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도나 틀에 얽매이는 여인이 아니었으니까 이때 당시 특히 젊은 나이였기도 했기 때문에 성적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나는 슈타인에 대해서 마치 적선을 하듯 동정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동정하듯이 이 남자가 나랑 자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줄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다. 옷도 너무 쉽게 벗고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슈타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슈타인은 순정파 남자였고 니나가 여행을 함께 같이 나온 것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니나의 행동을 보니까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전혀 없고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성적인 것을 해소해 주겠다는 식의 어떤 자세가 나오니까 슈타인은 여기서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깬 채로 그냥 자는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면서 어떤 슈타인의 본인답지 않은 첫 행동,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확 밀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취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행동. 이후에 니나가 만나는 남자들, 결혼하는 남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과감하게 확 취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남자들이었어요. 그런 남자들 앞에서는 니나는 의외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치 헌신하고 봉사하는 듯한 자세로 그들과 사귀어줍니다. 슈타인도 그렇게 받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슈타인은 진짜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를 이때 거부합니다. 뭐 이후로도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슈타인은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여행지까지 데리고 가서 니나의 마음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무리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할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한동안 니나를 만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이후에 벌어진 일은 니나가 이제 슈타인 이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을 때 니나가 이제 그 슈타인의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고 수업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도중에 이제 니나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학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타인이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니나는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벤하임이라는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고모 할머니 밑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거를 슈타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니나의 친구에게 물어봐서 이제 니나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때 또 좀 상처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는 게, 슈타인이 니나의 친구한테 니나 어디냐 물어봤는데 니나의 친구는 슈타인을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니나를 찾는 걸 보고 눈물 흘리면서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슈타인은 완전히 니나에 꽂혔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말든 하고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게 이제 피하고서는 니나에게 찾아가는 게 나옵니다. 찾아가서 봤더니 니나는 이제 허름한 가게에서 가게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고모 할머니를 돌보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돌보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가게의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하면서 돕고 있는 모습에 또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들어서, 슈타인은 참고로 부잣집 집안의 의사이기도 한 사람이라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학업을 계속 진행해라라고 말을 이제 건네줍니다. 했더니 니나가, 이것도 슈타인을 참 힘들게 했던 부분인데, 니네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주체성이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혼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거기서도 막 이혼 위자료는 이것도 받지도 않아요. 이 정도로까지 이게 주체적인 여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하겠다 뭐 이런 여자예요. 그래서 슈타인의 도움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슈타인은 오히려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니나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자기가 주어진 생에 대해서 이걸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뭐든지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건 자신에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슈타인은 또다시 또 역으로 또 감동하면서 니나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부족한 삶의 영역을 살펴보면서 살아있다라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슈타인은 너무 정형화된 삶을 살아서 안정적이긴 했지만 삶의 권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나의 삶을 보고 그런 안정감을, 모험감과 실험적인 삶에 대해서 오는 어떤 생동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니나는 모험적인 삶을 사는 대신에 안정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막 불안하게 왔다 갔다 감정 기복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역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슈타인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슈타인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 사랑해준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니나는 니나대로 거꾸로 이제 슈타인을 통해서 안정감이라는 것을 채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잘 섞이지 못합니다. 삶의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니나는 이제 그런 이제 한참 그 슈타인의 학교에서 멀리 벗어나서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에 슈타인은 자꾸 이제 찾아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니나가 또 놀라운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이때 1930년대였는데 독일이 전체주의하면서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치 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몰래 국경선 너머로 망명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인 게, 자칫 군인이나 경찰에게 발각되면 총살로 죽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니나가 정치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틀렸다, 전체주의는 틀렸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망명자들을 국경선에게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슈타인이 자꾸 찾아오니까, 이때까지는 니나가 아직도 어떤 사랑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슈타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는 사람이면 너무 좀 얄밉게 보일 정도로 슈타인을 이제 이용해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선까지 슈타인 보고 차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몰래 경찰이 없는 곳에서 망명 보내라, 유럽의 다른 국경으로 다 보내라는 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얄밉게 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니나가 이제 슈타인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키스를 이렇게 하면서 뭐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은 이런 응답을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슈타인은 또 이제 놀라운 반응이 뭐냐면, 거꾸로 니나의 진심을 원했던 게 슈타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슈타인은 불쾌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닌가, 니나는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차라리 부탁을 할 거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부탁을 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상처를 받았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받아들였다면 그냥 부탁을 하면서 기뻐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알아서 먼저 주책으로 다가오면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결혼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니나가 슈타인에게 다가오니까 슈타인은 또 상처를 받는, 날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어떤 묘한 또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 와중에 10번씩이나 슈타인이
국경선에서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니나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요. 여기서 니나가 이제 마침내는 위험인물로, 주변의 감시에 어떤 위험인물로 찍히게 되면서 니나는 이제 이 일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제 갈등이 또 벌어집니다. 니나가 학교에 돌아왔는데 이미 이제 학교까지도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이제 물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전체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필요 없거나 이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뭐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제 환자가 되는 부분을 누군가 돌봐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손실이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전체의 손해가 되면 누군가 죽어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니나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어떤 이제 토론에서 막 화를 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소문이 돌게 되고, 또 그럼 이제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옹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슈타인이 몰래 이제 몇몇 교수들이 이 니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고발당할까봐 니나를 잘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교수들을 설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니나가 당신도 안정지향적으로 전체주의의 옹호해서라고서까지라도 자신의 어떤 생명과 어떤 재산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또 슈타인을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슈타인은 사실은 나치당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신중하게 조용히 있는 어떤 입장의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나야 자동적으로 이 정권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니나가 자신을 너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서 또 상처를 받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니나를 이제 살리려 했고, 니나는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슈타인은 어떻게든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졸업을 시키려고 했지만 니나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또 그걸 지켜보면서 슈타인은 또 마음 아파하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니나가 이제 출판업을 이제 또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기차역에서 퍼시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퍼시가 또 굉장히 즉흥적이고 건축가인 어떤 그런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니나에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그 어떤 좀 직접적이고 꾸밈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그 자신의 감정을 말하니까 슈타인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속성인 거죠. 이런 스타일을 니나는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이 순식간에 후다닥 결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또 슈타인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또 이제 그 퍼시라는 남자 자신보다 젊으니까, 그래 뭐 저런 남자가 매력이 있는 것이고 니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나한테는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구나, 즉흥적이면서도 감정이 솔직하고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저런 과감성, 니나는 저런 남자를 좋아하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면서 마치 슈타인은 또 슬퍼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퍼시와 니나가 약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슈타인은 이제 끝났구나, 니나와의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건 물 건너갔구나, 나는 이제 니나의 마음을 절대 잡을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거의 반포기 상태에서 또 포기가 안 돼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니나가 또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즉흥적인 그 특성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슈타인의 친구입니다. 또 더 슈타인에게 상처가 됐던 게, 니나가 또 주로 만났던 남자들이 슈타인의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슈타인 중에서는 자신의 친구들과 또 니나가 사귀게 되니 얼마나 또 이제 막 친구들과의 우정과 이게 꼬이면서 막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지켜봅니다. 포기가 안 돼서. 그런 와중에 니나는 퍼시라는 남자랑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렉산더라는 남자랑 하룻밤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버리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니나는 임신하게 될 줄 모르고 하룻밤 그 어떤 성적인 자유분방감 속에서 젊은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실수를 저질러 버리게 된 거고, 약혼 직전에 아이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그 퍼시라는 남자도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일단 결혼을 해, 나는 니나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퍼시는 기어이 니나랑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니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퍼시는 니나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퍼시가 분노감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를 하나도 돌보는 일을 돕지도 않고 니나에 대해서 이제 막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을 하다가 마침내는 왜 남의 아이만 낳는 거야, 내 아이도 반드시 낳아버려야 돼 하면서 니나를 이제 사실상 뭐 결혼 사이 아내라고는 하지만 겁탈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니나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자신의 남편이 아닌 아이를 약혼 중에 얻어서 낳았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이 퍼시를 받아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니나는 이제 그 퍼시의 아이를 이제 얻게 됩니다. 첫째 아이는 알렉산더라는 남자의 아이고, 둘째는 결혼한 남자인 퍼시의 남자의 아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퍼시가 또 너무 이제 막 니나에게 어떤 분노감을 표출을 하니까 니나는 니나대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어떤 그 자기 남편 퍼시의 남편,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의 아이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아이를 지워야겠다라고 하다가 그 슈타인을 또 찾아옵니다. 이 아이를 지우는 일에 또 슈타인을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니나는 슈타인을 찾아옵니다. 평소엔 잘 찾지도 않다가. 그리고 슈타인도 몇 번 니나가 한 말들이 상처를 받은 게 있어서 함부로 잘 다가가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쓴소리를 들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데 니나는 힘들 때마다 자꾸 또 슈타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니나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남자는 또 슈타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남자는 실험적이고 즉흥적인 삶을 사는 어떤 감각의 어떤 것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표출하는 약간은 좀 동물적인 스타일 어떤 그런 남자를 또 좋아하는 거고, 이게 애매하게 꼬이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리니까 슈타인이라는 남자가 아직도 여전히 그 깊은 사랑을 아직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만 마치 아빠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니나는 계속 찾아옵니다. 이거를 또 슈타인은 어쨌든 사랑하는 여자니까 마치 정말 또 딸을 대하는 것처럼 계속 받아주면서 고민을 다 들어주게 되고, 니나가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슈타인이 말립니다. 그러니까 슈타인 입장에서 사실은 낙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낙태 수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여자를 뺏어간 퍼시라는 남자의 그 아이니까 얼마나 그 좀 싫겠습니까? 이제 자기 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퍼시라는 남자가 니나를 괴롭히자니까, 니나를 괴롭히는 남자의 아이니까 슈타인도 이 낙태 수술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혼한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슈타인이 또 참으면서 말을 합니다. 니나 어쨌든 당신은 결혼을 했어.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혼하고 자신한테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이도 낳아줘야 되는 거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나가 어떤 시도를 하느냐, 나중에 슈타인이 후회를 하는데요,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게 강인한 여자가 자살 시도를, 왜냐면 이 둘째 아이를 지워버려서 없애버려서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그 신념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자살 시도 직전에 그 니나가 편지를 또 했는데, 슈타인이 이걸 보자마자 이제 니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얘가 자살 시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후다닥 또 달려가서 확인해 봤더니 진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슈타인이 니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또 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슈타인은 니나를 사랑하는 남자일 뿐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니나는 여전히 슈타인에게만큼은 어리광을 부리면서 수준 낮은 형태, 이때 이제 조금 니나가 호감 같은 거는 생기지만 초보적인 수준의 사랑, 슈타인은 이미 너무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슈타인이 니나가 자살 시도다가 몸이 상하고 나서 자신의 집에 두게 됐을 때, 그 자신의 집에 두게 된 이유도 이때 니나가 점점 작가로서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든 말든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큰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한 겁니다, 슈타인이.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니나는 어리광 같은 행동을 또 하면서 자기 남편 퍼시랑은 이제 다시는 통화하고 싶지 않다. 마치 뭐 친정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자기 친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통화해달라. 그리고 이제 퍼시는 다시는 만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해서 슈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슈타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친아버지도 아니고 뭐 남편도 아니고 애매한 어떤 입장인데 부부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어떤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난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슈타인이 힘들게 퍼시를 따로 만나서 니나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어야 되고 당신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건강이 상합니다. 그리고 퍼시란 남자도 이렇게 좋은 남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니나가 건강이 이렇게 상한 상태에 있음에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슈타인은 또 분노하게 되지만 참으면서, 이 남자가 또 니나한테 분노하면 해코지랄까봐 참으면서, 마치 정말 아빠처럼 참으면서 우리 집에 니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시지만 당신의 아이가 어쨌든 니나의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니까 남편 퍼시가 듣더니, 니나는 분노해서 미워하고 있지만 다른 남자 아이를 가져서 첫째를 낳았으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있지만 자신의 아이인 둘째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 때문에라도 어쨌든 이 남편도 참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요. 그래서 슈타인이 돌아와서 또 니나랑 함께 있는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또 어떤 모습이 뭐가 있냐면, 이제
니나 주변에는 이제 사실상 슈타인만 남았어요. 그 퍼시란 남편도 뭐 사실 마음이 떠났지. 그 알렉산더라는 남자도 잠깐 하룻밤 동침했다 그냥 불나방처럼 살았던 그런 남자였지 하니까 니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슈타인만 남게 됐어요. 드디어.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되게 좀 황당한 부분이 나오는데 일기장에서는 어쨌든 슈타인은 니나가 그동안 이제 계속 이용하기만 하고 막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당신이랑 할게요라고 애매모호하게 둘이 뭉실하게 밀당하지 말하면서 어려운 일만 계속 시켰기 때문에 뭐 국경선 가서 뭐 망명자들 막 보내기도 하고 힘든 일만 시켰기 때문에 슈타인 입장에서는 니나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이용하기만 하는 거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거리를 두면서 이제 조심히 이제 니나 이렇게 대해주면서 안정을 취하게끔 하고 이때도 사실은 슈타인 마음에는 니나가 이제 혼자가 됐고 이제 사실상 퍼시랑 이혼하게 될 것 같고 나중에 이혼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니나가 자신의 아이를 갖지 않고 다른 남자들의 아이잖아요. 2명이. 근데도 불구하고 니나가 너무 좋아서 슈타인은 만약에 퍼시랑 이혼을 하게 되면 니나랑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얘들까지 책임져 주면서 나랑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한 겁니다. 근데 차마 말을 못한 이유는 니나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일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때 당시 일기 내용을 보고 있던 니나는 오히려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이 남자는 이런 게 문제야 하면서 이때 당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가련하면 알아서 다가와서 나랑 이제 잠자리도 갖고 이렇게 해서라도 가질 생각을 했어야지 하면서 니나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언니조차도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동생이지만 지금 진짜 억지다.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남자가 네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슈타인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크고 고생을 했겠구나 하면서 언니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좋아하고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 슈타인은 동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나는 슈타인은 아직도 이 깊은 사랑을 그 나이대에 대해서도 우리 엄마가 돼서까지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결국엔 슈타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니나를 자꾸 보게 되니까 어쨌든 어떤 육적인 정욕도 생기잖아요. 좋아하는 여자니까.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정욕적인 것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소년 같은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남자다. 나는 그런 남자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일기장 안에서도.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여자를 함부로 품을 수는 없다. 난 여지껏 그런 적이 없다. 난 그런 남자다. 바보 같은 남자, 여자를 너무 모른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꾸 또 정욕은 일어나고 하니까 니나를 요양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니나는 니나대로 또 어떻게 이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매정하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슈타인은 그 요양소조차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절친에게 보낸 거였고 잘 관리해달라고 뒤로 다 부탁하고 있었고 니나가 요양소에 있는 중에도 매일매일 확인 전화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또 이때 또 니나의 또 모순적인 행동이 또 보여지는 게 있는데 편지글을 읽었다가 이제 일기장을 읽었다가 그만두고 언니랑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언니랑 있으면서 언니는 잠에 들고 니나가 이제 혼자 이제 글을 쓰면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솔직히 니나가 언니 앞에서조차도 슈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척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밤에 몰래 슈타인의 사진을 놓고 의자 위에 놓고 마치 자신의 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또 언니는 또 충격을 받습니다. 니나란 아이가 저렇게 자존심이 세구나. 그러니까 슈타인 앞에서는 슈타인의 삶을 막 비난하면서도 엄청 좋아하고 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슈타인이 계속 다가오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고 슈타인 입장에서 너무 힘든 사랑을 요구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슈타인을 밀쳐내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 남자만큼 이렇게까지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남의 아이를 갖고 심지어는 뭐 이혼하고 혼자 살겠다 하는데 받아주려고까지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 받아주고 하는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사랑하는 남자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죠. 세계의 사랑급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슈타인이니까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니나도. 근데 단지 슈타인의 너무 신중하고 너무 지나치게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고 잘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른 남자들은 나의 매력 때문에 당장이라도 잠자리 갖고 싶고 달려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까지라도 안 오냐 라는 게 불만인 거예요, 니나는. 그러니까 이걸 보니 같은 여자인 언니조차도 너무 갑갑해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중에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가 또 슈타인이 힘들게 니나를 찾아가지고, 니나는 이제 이때 당시 슈타인을 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만나면 나를 너무 숨막히게, 또 니나가 말하는 또 논리는 또 그겁니다. 그러니까 슈타인은 너무 모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를 숨막히게 하고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거꾸로 슈타인은 계속 조심하면서 니나가 자유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니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조심조심 하는 가운데도 조언을 날리는 거였어요. 니나가 밤에 늦게 돌아다니고 너무 다양한 남자 만나고 막 이러는 것까지도 슈타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보기 싫은 모습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마치 딸을 사랑한 것처럼 막 받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니나 그러면 안 돼요까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니나는 그거를,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너무 많고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이러고, 그리고 그게 사는 겁니다. 당신은 내 삶을 제한하려고 하고 쓸데없이 참견을 하고 있어. 막 이런 모습을 또 막 피력해요. 그러니까 슈타인 입장에서는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그거를 또 언니도 또 일기를 보면서 슈타인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언니는 니나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안락한 삶을 포기해서라도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고 그리고 소신 있게 살아갔던 것. 그때 당시 전체주의에 물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타성에 젖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가 시킨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였는데, 니나는 어쨌든 뭐 이게 도덕적인 걸 떠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 이 삶은 이 삶대로 너무 생동감 넘치는 삶이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니도 불안한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슈타인의 사랑. 얘는 그런 삶을 하는 과정에서 슈타인이 감동하고 반해서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신과 같은 사랑을 슈타인에게 받았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니가 굉장히 니나에 대해서 부러워요. 그러면서도 니나의 불안정한 삶, 안정감이 떨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제 자기가 그 부분에서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또 비교의식 가운데 약간은 또 우월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좀 묘한 부분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언니도 니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또 갈등 사항이 또 발생을 합니다. 니나가 또 정치적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뭐 고향이 이제 맡기고 하다 이제 가끔씩 방문하는 형태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고 하면서 또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나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니까 슈타인이 또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니나가 또 슈타인의 친구들과 또 다양한 남자들까지 만나서 좀 복잡한 또 남자 관계에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복잡한 관계의 남자 관계에 대해서까지는 비난을 안 하면서 니나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말합니다. 제발 위험하다. 이 정치적 활동에까지 개입하지 마라. 이미 히틀러가 정당을 장악했고 당신 잘못하면 잡혀간다. 위험하다. 제발 이러지 말라. 뭐 이렇게 합니다. 안 그래도 때마침 니나와 같은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던 남편 퍼시. 근데 이때 이제 니나는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이혼한 남편 퍼시가 교도소에 잡혀갔어요. 그 정치적 견해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슈타인은 더 위기감을 느끼면서 니나한테 제발 조심해라. 당신도 잡혀갔을 때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니나는 또 충격적인 부탁을 또 합니다. 그 퍼시가 남편이 그 교도소에 잡혀가 있을 때 교수형이 이제 언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남편이 니나를 부르면서 몰래 부탁을 하면 독약을 달라. 차라리 교수형을 당할 바에 내가 죽게끔 처리해달라 하니까 니나가 또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슈타인에게 찾아와서, 어려운 일 때만 슈타인에게 찾아옵니다. 이러면서 독약을 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슈타인이 막 떨면서 이제 막 말리면서 이럽니다. 이거 시체 부검하면 걸리면 우리 다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니나를 막 말리려고 하니까 또 니나는 니나대로 당신은 그게 문제야 하면서 당신은 이 정의가 왜곡되고 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안정적인 그런 삶만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난 당신의 삶을 또 혐오하면서 또 이제 상처 주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슈타인이 마지못해서 이제 먹으면 죽을 만큼의 다량의 카페인을 이렇게 주면서 빵 사이 버터에 섞어서 발라두세요. 그리고 그걸 퍼시에게 먹게 해서 그럼 퍼시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것까지도 이제 슈타인이 몰래 도와준 거죠. 그래서 니나가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고,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에 운이 좋았죠. 이제 그 퍼시가 죽었는데, 그 빵을 먹고 죽었는데, 독이 든 빵을 먹고 죽었는데, 부검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을 거니까 스트레스로 뭐 죽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잡혀가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끝끝내 그 남편일 때문은 아니지만 니나가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말하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감시를 받다가 니나가 교도소로 잡혀갑니다. 슈타인은 여기서 이제 또 상처를 받게 돼요. 찾아갔더니 니나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15년 형이에요.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차갑고 강한 척하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슈타인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더 아파하는 거죠. 니나의 좀 스타일인데요.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더 세게 나오고 그리고 뭐 사건을 당할 때도 괜히 강한 척하고 막 이럽니다. 뭐 그러면서 또 막상 또 자살 시도하고 막 이래요. 막 그러니까 좀 종잡기 어려운 스타일이죠. 겉하고 이제 속이 반대로 행동하는 게 되게 많아요. 도중에 언니한테도 막 그럽니다. 뭐 슈타인하고 나의 관계, 슈타인이 이제 언니한테, 그러니까 언니가 혼자 있을 때 전화를 하게 돼가지고 찾아가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니나가 몰래 또 눈치를 채요 또. 그래가지고 슈타인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니나한테 책임 회피하듯이 또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걸 네가 정할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슈타인이 찾아올 것 같은데 너 여기서 더 기다리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언니가 계속 설득을 은근히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찾아올 것 같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나가 반대로 행동하는 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슈타인은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아니야 난 날짜가 되면 기어이 떠날 거야 하면서 내일 떠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떠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슈타인이 다음날 밤에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입장에서 막 되게 또 안타까워하면서 얘를 어떻게 붙잡을까 막 기어이 막 붙으려고 하는데 기어이 니나는 또 고집대로 반대로 또 행동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센 척하면서 그렇게 뭐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영국으로 또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또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 니나의 집에 남아있으면서 다음날 밤에 이제 슈타인을 올 건데 난 어떻게 할 거가 또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니나는 떠나고 남은 일기 부분을 막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용소에 있는 그 교도소에 있는 니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슈타인은 나치당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비굴하게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나치당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수입이 다 끊긴 거예요. 직장이 다 잘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치당에 가입해서 교수 활동을 계속 하면서 먹여 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알렉산더라 남자도 죽고 뭐 퍼시는 이미 죽은 상태고 니나는 이제 홀로 남은 교도소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니나를 이제 슈타인이 만나게 되고 이때 슈타인은 나치당에 이제 가입했다는 그 전력 때문에 오해를 사게 돼서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고요. 근데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막 복권 운동을 하고 이제 막 억울한 일이다 하면서 이제 변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슈타인은 이때도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니나가 내가 나치당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거에 대한 속사정은 알고 있을까? 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한 건데 니나가 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니나만 의식을 합니다. 니나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교도소에 갇힌 어떤 일 때문에 어쨌든 나치당을 반대한 것이고 전쟁 후에는 이제 추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정치권에도 막 이제 불려가서 이제 뭐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걸 거절하게 되고 또 유명한 작가로서도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된 상태에서 슈타인이 자꾸 자신을 찾으니까 슈타인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단계라는 거를 니나도 이제 멀찌감치 듣고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갈 때 꽃을 들고 찾아갑니다. 죽어가고 있는 슈타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니나가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거리를 두면서 곧바로 다가오지 않았나요? 하니까 슈타인은 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니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니나도 이때부터는 좀 조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그래서 막 직설적이고 막 상처를 주는 말까지는 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슈타인이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는 너무 다른 기질의 성향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은 어쨌든 내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날 비난했지만 근데 만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나는 당신의 자유를 보장을 했지만 거꾸로 당신이 나를 제압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했었고 극단적인 것들을 몰아가는 상황이었어. 나는 그런 사랑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가 당신을 계속 사랑을 했지만 함께 있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사랑이었어 라고 이제 슈타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나가 37살쯤 된 나이에서도 이제 또 상처를 주면서 당신은 그건 핑계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또 책임 회피를 하면서 당신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슈타인에게 끝까지 그런 소신의 또 말을 굽히지 않으면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슈타인은 일기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지만 이런 사랑을 줌으로써 나의 삶의 의미를 주고 생동감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니나는 니나대로 사실은 언니랑 있을 때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또 표출해서 슈타인을 피하면서도 죽어가는 슈타인이 자신을 만나러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피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불안에 떨입니다. 왜 그러냐면
슈타인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타인이 사랑해줘서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정감의 부분이 사라질 거니까 곧. 그래서 니나는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지금 당장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슈타인을 만나지 않고 도망 다니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행동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녀 나름대로의 어떤 표출하는 방식이고 강인함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슈타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나가 하루 먼저 영국으로 떠나가서 도망가 버리고 슈타인이 이제 다음날에 찾아옵니다. 언니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슈타인을 만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니나는 자신의 주소를 슈타인에게 알려주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슈타인의 일기를 보고 이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에 니나가 슈타인이랑 뒤늦게라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추정컨대 슈타인이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니나한테 모든 걸 넘기려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슈타인을 만나게 되고 니나는 이미 떠났어요 라고 하니까 슈타인은 또 이제 열심히 상심하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죠, 니나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성격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낙담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좀 안타까워 하다가 마침내는 이제 슈타인에게 니나가 있는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니나에 있는 주소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니나는 이 주소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니까 슈타인이 듣고 니나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다가 주소를 알려주니까 이제 너무 감동을 하면서 슈타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이제 기쁘게 웃으면서 떠나니까 언니가 이 미소를 평생 내가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감동하면서 언니 역할은 끝나게 되고 반년 후에 이제 니나가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니랑 그때 만나기를 너무 잘했어 라고 하면서 슈타인과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암시하면서 니나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니한테 마치 책임 떠넘기듯이 선택은 자기가 못하겠고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돼버리고 언니는 졸지에 고민을 하다가 슈타인과 니나를 연결시켜주는 것 쪽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내다 슈타인은 죽고 이제 니나는 다시 독일로 이제 돌아올 것이 이제 예정이 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격정적이면서도 끊어지지 않은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 가정도 사실 언니가 우연히 니나를 호텔에서 만나면서 언니가 다리를 놓아준 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니나랑 때마치. 그러면서 그때 일기가 때마치 우편물로 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평론가로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끊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 둘 사이가 계속 갈등이 있었고 너무 힘들고 다툴 수밖에 없고 기질도 너무 다르고 막 슈타인이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막 니나는 갑갑하다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니나는 계속 방황하고 딴 남자 만나고 다니고 이러면서도 슈타인은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하고 이러면서 18년이 계속 이어지는 묘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랑. 이 소설 끝에 마지막 거의 말미에서도 언니가 이 운명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결국에는 연결시켜줘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밝은 분위기로 끝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소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다수가 마치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진 겁니다. 죽기 직전에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한 중반부부터는 이미 니나도 슈타인 같은 남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그때 이제 기질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서로 막 묘하게 꼬인 건데 니나도 어쨌든 슈타인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슈타인은 니나의 어떤 자유분방하고 모험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갑갑하고 권태롭고 정형화된 삶에서는 볼 수 없는 생동감을 느끼면서 생명력을 얻었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길었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제대로 나누는 게 거의 사실상 없는 것 같아서 올리긴 했지만 되게 엉성하게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했다고 뭐 갈등 구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리 묘사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갈등 구조가 있다까지 좀 길게 좀 나눠보았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